준강간 대 친족 준강간. 자,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네, 경기도 화성에서 한 남성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던 여성, 그 여성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해당 사촌 동생은 그 언니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서 잠시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 여성은 당일날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이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은 이 피의자가 남성이 혼인 신고를 안 하고 단순히 동거를 하고 있었던 관계였다는 진술에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준강간 혐의라는 건 뭔가요? 준강간이라는 거는 이게 한거불능, 심신상실 이런 상태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 협박을 통해 한거를 불가능하게 한 뒤에 이제 간음행위를 하는 건데 준강간은 이미 피해자가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이용해서 간음행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준강간이 결코 이 강간보다 낮게 처벌돼서는 안 되고 지금 심지어 여기서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족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 대상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하.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혐의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신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형법에 있는 준강간 같은 경우에 이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바꿔 생각하면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도 선고가 가능한 형이죠. 그러니까 3년 이하만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죠? 선고형이. 그런데 이게 사실혼 관계였다는 게 확인되면 죄명이 친족 중간간으로 바뀝니다. 친족 중간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 친족을 성폭행하는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이제 특례 조항인 거죠. 중간간 중에 이런 상황은 더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저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감경할 게 있어도 한 번 감경해도 3년 6개월이 하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큰 의미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법률혼 관계,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도 이 소위 말하는 친족 성범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경찰이 좀 아쉬운 건 예. 저희 그냥 동거만 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더 확인 안 한 거고. 그걸 그냥 믿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동거인지 동거하고 사실혼은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예. 단순히 둘이 사는 것과 부부로서 사는데 혼인신고만 하자는 건 좀 다르죠. 그럼 이제 주변에서 이 사람을 뭐 호칭을 어떻게 불렀는지 가족들 간에는 이들을 부부로 봤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고 검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죄명을 변경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지난해에 있었던 건데 이 형부라는 사람이 무슨 대기업 간부다 해가지고 그때 더 좀 논란이 컸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족간 성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친족간 성범죄가 더 많은 사회적인 지탄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삼촌이라고 쳐요. 삼촌이라고 치고 조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백성문 변호사가 조카면 어이 조카 이러고 손을 대면 뭐라 그러겠어요. 삼촌이 조카한테 손을 대고 나 삼촌이야 라고 하고 조카의 일정 신체 부분을 만져도 조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중간간은 제가 삼촌 앞이면 조카는 그냥 잘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용했다고 치면 그건 당연히 가중처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 송 기자가 뭐 잠깐 좀 소개를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 피해자의 사촌 언니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남성 형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여성분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형부라는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이죠. 하지만 왜 그랬냐면 자기 사촌 동생한테 이 사건이 처음 벌어지고 나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소를 안 했다가 이후에 고소를 하게 됐다는 건데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성분도 본인도 피해자지 않습니까? 자신도 자기랑 같이 사는 남자한테 배신을 당한 건데 그 와중에 또 자기 사촌 여동생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여동생한테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걸 부탁을 합니까? 자, 아무튼 법원 판단 과연 법원에서는
그냥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이 사실혼 배우자와 이 사촌 언니가 안방을 사용했고, 그리고 사촌 동생이 이 형부라고 부르고 처제라고 불렀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친족 준강간 이런 게 친족 간의 성범죄가 더 중하게 처벌받는 것은 이 가정은 안전해야 된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충분히 안전해야 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친족 간의 범죄라고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